넘실거리는 금화로 가득 찬 바다를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달러 지폐 더미 위에 누워 있습니다. 스크루지 맥덕 같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제프 베조스도 있겠네요. 2013년에 포브스지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이의 순 자산은 약 654억 달러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 세계의 모든 돈을 합치면 세 발의 피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디즈니 세계의 은행 금고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 세계의 모든 돈을 한 곳에 모은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공간을 차지하고 무게는 과연 얼마나 나가게 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1센트까지 긁어 모은다면 모두를 보관할 하나의 대륙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지폐나 동전, 은행 계좌, 예금 같은 대부분의 기준 화폐는 돈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극히 일부란 약 5조 달러를 의미합니다. 현대 자산의 대부분은 전자화폐나 증권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비트코인부터 시작해보죠. 최근에 있었던 비트코인 환율의 변동으로 디지털 통화의 가치는 약 50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은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죠. 은은 약 140억 달러의 가치가 나가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프 베조스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의 순 자산을 은으로 환산하려면 지구에서 이 귀중한 금속의 10배를 생산해야 할 것입니다. 포브스지의 조사에 따르면 베조스는 현재 1390억 달러를 언제라도 쓸 수 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닷컴의 오너는 말 그대로 원하는 무엇이든 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죠. 당신도 분명 들어본 적이 있는 애플사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아마존은 이제 세계에서 2위 랭크에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두 회사는 최근에 조금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여전히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률이라면 실리콘밸리의 이 두 거물은 곧 금보다도 더 가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금의 총 가치는 8조 달러보다 약간 못 미치죠. 두고 볼 문제군요. 하지만 이 정도의 금액, 즉 전 세계의 모든 금의 가치를 합친다 해도 세계 시장의 주식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대박을 터뜨려서 월스트리트의 또 다른 거물이 되어 주식을 모두 쓸어 모은다면 당신은 약 70조 달러를 소유하는 영광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전 세계 부채의 차용증을 모으게 된다면 당신은 무려 199조 달러나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리고 또 한 종류의 파생 상품으로 전 세계에서 거래되고 있는 재정증권도 있습니다. 즉 기초자산의 미래 가치에 대한 계약이죠. 이것은 우리 주변의 어떤 제품도 될 수 있고 심지어는 환경 상태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파생 상품을 전부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대략적으로 계산하자면 수천조 달러 정도 될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규모를 면밀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천조는 숫자 뒤에 15개의 0이 있습니다. 이 자본금이 얼마나 자리를 차지할지 생각해보기 위해 대략적인 무게를 계산해봅시다. 100달러짜리 지폐로 100만 달러를 준비한다면 이 돈은 커다란 서류 가방이나 작은 여행 가방에 간신히 넣을 수 있을 것이고 무게는 22파운드, 즉 10kg이 나갑니다. 그러니 등장인물이 은행에서 수백만 달러를 강탈해서 가방에 넣고 도망치는 장면이 나오는 할리우드 영화의 장면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 가방은 엄청 무거울 것입니다. 40억 달러를 운반하려면 40톤짜리 화물 컨테이너가 필요합니다. 지폐, 동전, 은행 예금을 포함한 우리의 전체 화폐 공급량은 약 81조 달러인데 이것은 무려 80만 톤 정도의 무게가 나갈 것입니다. 즉 16억 파운드의 무게죠. 그 정도 양을 운반하려면 트럭 수십 대나 아마도 화물선 여러 척이 필요할 것입니다.
1조 달러는 대략 1,000만 톤의 무게가 나갈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을 하나씩 쌓아 올린다면 달에 도착해서 다시 지구로 돌아온 다음 다시 성층권 대기까지 도착할 만한 높이가 될 것입니다. 저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새겨진 100달러짜리 지폐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모두 100달러짜리로 계산하지 않고 1달러짜리로 계산한다면 총 무게는 이보다 100배나 더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종과 미등록 지폐, 국권 지폐, 위조 지폐는 아직 더하지도 않았죠. 세계의 은행 시스템이 점차 전자체계로 구축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 기뻐해야겠군요. 사실 고액권의 지폐도 서서히 유통이 중단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을 써서 전 세계 모든 현금을 모아서 한 곳에 두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모양이나 형태일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돈을 다루는 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돈을 큰 더미로 쌓아버리면 이 돈더미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한 높이가 될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크기의 돈더미는 대부분 동전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고 그중 미국의 1센트짜리 동전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동전은 약 1,500억 개로 총 무게는 대략 3만 톤 정도 됩니다. 이 돈더미는 전체적으로 미국의 화폐가 30% 정도 차지할 것이고 유럽연합의 화폐는 15% 정도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덜 유통되고 있는 여러 나라의 화폐들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당신이 이 돈을 다 쓰고 싶다면 전 세계를 여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남은 생애 동안 내내 말입니다. 그런데 스크루지처럼 돈더미에서 헤엄치고 싶다면 한 가지 경고할 것이 있습니다. 동전이 너무 많으면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죠. 믿기 어려운가요? 자, 100년 전이었던 191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살펴보시죠. 미국의 보스턴에서 탱크 안에 있던 거대한 사탕수수 포대가 터졌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생각하시겠죠? 사탕수수?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하지만 이 끈적이는 액체는 시속 100마일, 즉 시속 60km의 속도로 움직이며 마치 쓰나미처럼 돌변했습니다. 이 사고로 21명이 사망했고 150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이것은 보스턴의 사탕수수 대재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단지 사탕수수였는데 말이죠. 이제 산더미 같은 동전이 그렇게 대단한 가속도로 움직인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상상해 보시죠. 그리고 그냥 벽 뒤에 온갖 종류의 동전들을 쌓아놓으면 안전할 것이라는 착각은 하지 마세요. 모든 건물은 견고한 토대가 필요하고 그 크기는 건물의 사이즈에 비례합니다. 돈의 총량의 무게를 감안한다면 그러한 무게를 견딜 만한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이 정도의 자금을 수용할 만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호주 대륙만한 크기의 부지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폐와 동전 이외에도 우리는 지구상의 천연자원의 가치를 세어볼 수도 있습니다. 낭만주의자들은 지구는 단지 돈의 가치로만 평가될 수 없는 엄청난 미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말 그대로 값을 매길 수는 없죠. 하지만 실용주의자들은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환경의 총 가치를 환산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환경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소중히 보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환경계획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BBC의 연구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에 따르면 유용한 자원들은 지구에 미치는 영향과 가치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물은 73조 달러에 달하죠. 신선한 물은 우리 모두의 삶과 경제활동에서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물의 가치는 세계 GDP의 1년치 가치와 비슷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생태계의 기초가 되는 나무와 산호초의 경우에는 26조 달러 정도로 추정됩니다. 바다를 정화시키고 우리에게 식량을 제공해주는 바다 물고기와 플랑크톤은 약 4,960억 달러의 가치로 환산됩니다. 농업의 근간이 되는 벌과 곤충들은 1,700억 달러의 가치로 환산됩니다. 허리케인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미국의 습지는 230억 달러 정도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리고 국립보호구역과
생태계 보존이 잘 되어 있는 동물 보호구역은 수억 달러의 가치를 지니죠. 그러나 이것을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인간이 지구 환경을 파괴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지구에 존재하는 유용한 자원들을 마구잡이로 남용하여 거의 모든 자원들을 고갈시켜버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구는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 자원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천체 물리학자들은 천체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방정식을 도출했습니다. 이 공식은 행성의 연령, 무게, 크기뿐만 아니라 행성의 기온까지도 알 수 있고 식민지화 및 거주지로서의 적합성까지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인 지구의 가치는 고작 5조 달러에 불과하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웃 행성들은 훨씬 저렴한 가치를 지닙니다. 미래의 식민지화 목표 지역인 화성은 14,000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가치면 제가 사고 싶군요. 그리고 금성은 기후가 좋지 않아서 가격 지표가 없습니다. 지난 3년간 나사가 발표한 인간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갖춘 외계 행성들 또한 행성 가격 지표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행성들 중 지구와 가장 비슷한 행성인 글리제 581은 약 15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KOI 326.01은 25만 달러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우주 비행사들이 그곳에 도착한다면 가격은 2배로 뛸 것입니다. 지구로 다시 돌아가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지구는 이전에 낭비했던 자원을 만회할 실질적인 무언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가 나섰습니다. 2022년 이 용감한 우주기지국은 목성 근처에 위치한 푸시케 16을 탐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얼음으로 된 돌로 뒤덮인 장대한 겉모습과는 달리 푸시케 16은 금속성 철과 니켈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 소행성의 폭이 약 124마일, 즉 200km 정도 된다는 점에서 연구학자들은 이 행성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계를 돌아다니고 있는 이 우주 돌덩이의 가치는 자그만치 1만조 달러에 달합니다. 수십억 년 전 푸시케 16은 화성에 버금가는 초기 행성들의 핵심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행성들과의 잦은 충돌로 인해 견고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미국 행성자원회사에서는 이 소행성을 하늘에서 온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우주 자원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로봇을 보내 귀중한 자원을 가지고 지구로 다시 소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과학자들은 우주 자원을 채취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보내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만약 성공을 한다 해도 세계 경제는 언제든 갑자기 변할 수도 있어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엄청난 부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속담이 있죠. 돈이 전부는 아니랍니다. 비디오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우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알림 버튼을 눌러 우리의 새로운 비디오 업데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더 재미있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